인간은 자유의지로 일생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태어나면서 예정돼 있는가? 이는 오래된 신학적 논증거리였고 아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동양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 자유의지인가? 운명예정인가? 라는 질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분리된 우주라는 맥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주와 분리되어 홀로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는 이미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변 환경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잠시 접어두고 주변 환경과 분리된 존재로서의 나를 한번 찾아봅시다. 내 몸이 나일까요?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보건대 내 몸을 존재하게 하는 주변 환경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으니 내 몸보다 더욱 근원적인 것은 나를 둘러싼 주변 세계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내 몸이 내가 아니라 내 몸을 존재하게 하는 우주가 내가 되는 것이니 나는 내가 아닌 것이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혹자는 관점을 슬쩍 바꾸어서 내 마음이 나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전적으로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일까요? 만일 그러하다면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자꾸만 떠올리게 될까요? 이러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내 마음 또한 전적으로 나라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나에 대한 생각이 결국 나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치환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꽃으로 인해 벌과 나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꽃이다, 나비다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서로가 동전의 안팎처럼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자유의지냐, 운명예정이냐? 라는 질문은 나를 개별적이며 독립된 실체로 간주할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소 우스꽝스런 사례가 될 수 있겠으나 인간이 두 다리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걷는 행위 자체로만 본다면 자유의지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두 다리는 이미 머리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니 머리의 관점에서 걷는 행위를 해석하자면 이는 명백히 운명예정에 근접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하나의 행위도 보는 관점에 따라 자유의지의 발로가 될 수 있고 운명예정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고 할 때 고양이의 머리가 원인이고 고양이의 꼬리가 결과라고 말한다면 이는 명백히 이상한 논리가 될 것입니다. 눈앞의 고양이는 그냥 하나의 고양이일 뿐입니다. 동일한 논리로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무수한 세포와 여러 감각기관들이 결합되어 존재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들 중 어느 한 부분이 진실된 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와 우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주 속의 모든 것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나를 거대한 우주와 임의로 분리시켜 나의 행위를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든 혹은 나 자신을 나를 에워싼 우주에 종속된 존재로 바라보든 양자 모두가 적절한 관점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는 많은 경우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려 열중하지만 어쩌면 답보다 중요한 것이 문제 배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큰 전쟁 이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뒤따른다 고 말합니다. 물론 이를 전쟁이 남긴 물리적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인간의 마음이 우주와 공명을 일으켜 그것이 결국 흉년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운명예정인가 자유의지인가는 동양적 관점에서 보자면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 심장이 지금 이 순간도 힘차게 박동하는 것이 내 자유의지의 결과인지 혹은 그렇게 예정된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이미 부적절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